윤리적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MZ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CJ그룹이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자세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광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 하루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8포인트 오른 1875.1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의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1,08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보험, 의료정밀 등이 하락했지만 의약품, 운수창고, 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올랐고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GKL 등 카지노주들이 레저세 부과 우려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에 부합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증시를 압박했던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죠. 네, 중국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2,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을 걱정했던 시장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최소한 국내 증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중국 정부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7.5%의 성장률을 발표하자 상승 반전하며 전거래일 대비 0.23% 올랐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소비재와 산업재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에이블 CNC, CJ제일제당 등은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LG화학, 금호석유 등 산업재 종목들은 중국의 도시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의 성장률 추이를 볼 때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오히려 상반기에 추진해오던 안정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둔화된 만큼 강력한 규제보다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모멘텀 실종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앞으로 중국 관련 경제지표 등 각종 소재들은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다가 살짝 실망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정책 모멘텀 덕분에 한국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지노주가 레저세를 앞으로 부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나왔던 강원랜드도 4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늘 하락을 했군요. 이 카지노주의 흐름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정부의 카지노 레저세 신설 추진 소식에 카지노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소송과 루머까지 겹치면서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랜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8.03% 하락한 2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기관은 132억 원, 외국인이 49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일별 하락폭으로는 지난 2008년 11월 18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GKL 역시 외국인이 109억 원가량을 매도한 가운데 7.99% 떨어진 35,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카지노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는 안전행정부가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경마, 경정, 경륜 등의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금 부과 대상에 카지노가 추가되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승호 신영증권연구원은 레저세 부과 대상에 카지노 사업이 포함되면 매출액의 10%가량이 과세되기 때문에 당분간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강원랜드는 노동조합과 퇴사자들이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 군산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든다는 소문까지 겹쳐 카지노주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증시 소식을 강광우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리적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연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어야 하지만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처럼 운용해 온 것입니다. 전국에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있지만 주무부처인 안행부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감사하는 곳은 40개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은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치인들까지 나서 매각이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 주식의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9월 23일까지 예비입찰 서류를 접수한 뒤 실사 등을 통해 11월에 새 주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각각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S금융지주와 DGB금융은 경남은행에, JB금융은 광주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상은행 등 외국계와 사모펀드도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CJ그룹이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일남 일녀를 둔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인 선호 씨가 최근 지주인 주 CJ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호 씨는 현재 그룹 적응 훈련 차원에서 부서 순환을 하고 있으며 최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올해 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선호 씨는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주로 계열사를 순환하며 틈틈이 경영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0년 이후 CJ제일제당과 CJENM, CJ오쇼핑 등 주요 계열사와 CJ일본법인 등 해외법인의 영업과 마케팅 부서를 두루 거쳤습니다. CJ 측은 당분간 이선호 씨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며 경영 경험을 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SOC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에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기업 사회이사의 연봉이 최고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고액 연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회이사 연봉 상위 10개 회사는 보수를 전년보다 평균 67%나 인상했습니다. 제도 도입 13년째를 맞지만 연봉만 지나치게 높고 이사회 안건의 찬성으로 일관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회이사 1명이 받는 평균 보수는 SK하이닉스가 1억 5,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회이사 평균 연봉은 사내 이사보다는 적지만 직원 연봉의 3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연봉이 많은 곳은 포스코와 대우증권으로 1인당 평균 1억 5,500만 원, 1억 2,34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3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인 국내 수입차 시장에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좀 더 고가인 브랜드와 좀 더 대중적인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며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MW는 작년 동기보다 15.4%, 벤츠 18.9%, 아우디 28.8%의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모두 가파른 성장세지만 BMW나 벤츠는 수입차 업계 평균 성장률인 19.7%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이나 포드, 혼다처럼 대중적인 브랜드와 제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등 좀 더 럭셔리한 브랜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우석 전 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국정 능력이 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본 결과 100점 만점에 58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제팀은 60.2점으로 학교라면은 사실상 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민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 부총리 또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주요 국책 민간연구소에 소속된 저명 연구위원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현우석 부총리는 100점 만점에 58점, 경제팀은 60.2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대해 너무 우왕좌왕한다, 보다 확실한 부양 시그널과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경제팀의 정책 조율 능력 부족을 질타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들은 우선 현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A연구소의 한 위원은 차분하게 일은 하는데 통합 조정 능력이나 부총리로서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연구소 연구위원도 과거와 비교해 컨트롤 타워를 하기 힘든 환경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팀 역시 정권 초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C연구소의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는 경기 급락을 막는 성과를 거뒀지만 단기 대응에 급급한 느낌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대내외 악재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했지만 근본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했습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권의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가 부처 이기주의에 밀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현 부총리 그리고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이렇지만 또 정책별로는 그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책들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경제팀이 발빠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나선 것에 대해선 좋게 평가했습니다. A연구소의 한 위원은 연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연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고사 직전이던 주택시장에 짧게나마 단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효과가 너무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부분장은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4.1 부동산 대책이 적절했다면서 시효가 금방 끝나긴 했지만 나름 단기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역시 부동산은 다른 분야보다 점수를 더 주고 싶다며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전문위원은 주택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분양 물량을 줄이고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건 파격적이었다면서 아이디어상으로도 정책 발상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결 노력에는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에 담겼던 국민 행복기금을 비판을 무릅쓰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한 반면 시 연구소의 한 위원은 모럴 해저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 경제 전문가들이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당부하는 사항들도 있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경제 전문가들의 결론은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모였습니다. A연구소의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부실 기업이 나오고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점 정책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매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D연구소의 연구위원은 4대 강은 기업 생산과 직결이 안 됐지만 4대 강을 뺀 사회 간접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셰일가스에 올인하고 다른 나라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전력난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 원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큰 그림이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많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늘어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FDI는 신고액 기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100.4% 증가한 25억 2천만 달러, 유럽연합이 77.3% 뛴 24억 8천만 달러 등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제권으로부터의 FDI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엔저 기조로 일본에서는 13억 6천만 달러만 유입돼 48.6% 급감했습니다. 저성장에 직면한 중국으로부터의 FDI도 16.2% 감소한 1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5개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마부 캠퍼스에 위치한 비전홀은 이번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이벤트 디자인, TV, 영상, 애니메이션, 기업 영상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상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는 총 21개 부문에서 전 세계 43개국 6,800여 개 작품이 출품돼 경합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